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지난 20년간 200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새로 나온 신기술, 거대한 기술, 파괴력이 있는 기술 50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피터 디아만디스가 정리한 것을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문샷 기술이라고 합니다. 달에다가 아주 엄청난 아이디어 또는 미친 아이디어, 달에다가 문샷 쏘아 올리는 그런 기술. 결국은 전혀 남이 생각하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해야 거대한 기업을 만듭니다. 그냥 미래는 뭐 사실 일반인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욕심이 있거나 거대한 발명을 하거나 내가 뭐 삼성이나 그죠 LG를 만들고 싶거나 이런 그 꿈을 가진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일반인들이 뭐 지금부터 인공지능은 60년 전에 막 시작들을 했거든요. 이제야 먹거리가 나오고, 3D 프린터는 40년 전에 사람들이 막 시작을 해서 이제야 먹거리가 나오고, 그죠? 인공지능이 60년. BCI라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기술은 100년 됐어요. 자동차도 1800년도, 1880년, 1890년 한 20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1900년도가 되어서, 아니면 1913년도에 태어났거든요. 30년, 40년 만에 이제 보편화를 이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뭐 미래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거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오늘 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일 걱정을 왜 하느냐 하는데, 내일 걱정하고 그냥 조그맣게 살아가실 분들은 그냥 이런 미래에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이 사람이 피터 디아만디스고, 제가 오른쪽에 지금 그죠, 빨간 티셔츠, 빨간 재킷 입고 서 있어요. 자, 보시면 AI넷에 가면 다 올라가 있어요. 우주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안사리 엑스프라이즈라고 피터 디아만디스가 하는데 주로 200억, 500억, 1000억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 그죠? 안사리 엑스프라이즈는 돈을 이미 받아갔고요. 2004년에 나온 거고요. 케플라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2009년도에. 그래서 케플라가 외계 행성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게 약 2600개 이상을 케플라 이 망원경이 발견을 했어요. 마스에 큐리오시티를 보냈죠. 로버를 보냈습니다. 나사가. 그 다음에 해성의 첫 번째 연착륙을 했고요. 우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인공물체도 있고요. 팔콘 9, 이것은 또 이일론 머스크가 한 겁니다. 이일론 머스크가 자꾸 로켓을 쏴가지고 나사에 한번 이렇게 물건을 전달하고 난 뒤에 육지에 도달할 때는 그냥 파괴시켜요. 바다에 그냥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파괴대에 건드는데, 이것을 재사용하자라고 해서 최초로 재사용하는 수직 착륙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바다 위에, 그죠,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둥둥 뜨는 스테이지, 그 위에 딱 그 자리에 퐁 내려앉도록, 꽂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로켓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수조 원이 드는 거를, 그죠, 한 번 쏴보내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쏘아 올릴 수 있어요. 스페이스X 팔콘 드래곤, 이게 ISS로 지금 4명의 우주 비행사를 운반을 했습니다. 2020년도죠. 작년에 했습니다. 그 말고, 자, 컴퓨팅, AI, 인터넷, 이쪽이 재밌죠. 자, 볼게요. 구글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 전 세계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구글은 매 시간 2억 2,800만 개 이상을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2억 개. 2억이라면, 그죠. 우리나라는 5천만이니까, 그죠. 1억 단위죠. 2억 몇 개의 구글 검색이 있다. 구글이 나왔습니다. 구글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냈죠. 그죠. 구글. 그 다음에 최초의 개인 디지털 비서가 나왔습니다. 비서는 시리죠. 2002년에 나왔습니다. 애플에서 만들었어요. 시리. 지금도 애플에서 시리야.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름 있죠. 누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슨 영화 찾아줘.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음성 비서입니다. 음성 인식을 해요. 그리고, 알렉사. 아마존의 알렉사. 저는 알렉사를 많이 쓰는데요. 알렉사한테 쇼핑을 많이 시켜요. 알렉사.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어시스턴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BM 왓슨이 나와가지고, IBM 왓슨은 길병원 같은 데에서 IBM 왓슨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진단을 하죠. 그 다음에, AI가, 그죠, 제퍼디가, IBM 왓슨 제퍼디에서 2010년에 승리를 합니다. 제퍼디의 세계 챔피언인, 그죠, 켄 제닝스를 이겨요. AI가 이깁니다. 줌이 나왔습니다. 줌.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줌은 2011년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10년 된 거죠. 10년 됐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회사로 그냥 대기업으로 변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기업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뭐 줌에서 만나자. 그죠? 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올해 한 해 가장 많이 쓰인 단어였습니다. 그다음에 IPv6 때문에 이제 IP 주소를 새로 할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뉴럴 네츠라고 신경망이 나와가지고 머신러닝에 큰 브레이크를 제공을 했다. 2012년입니다. 구글 딥마인드 잘 알죠? 알파고, 딥마인드는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어요. 이게 201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공지능, 저는요, 영국 정부에 들어가니까 1982년이었습니다. 이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1982년도에 인공지능 하면서 막 정부가 투자를 하고 기업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그죠, 한국말로, 그때는 artificial이니까는 인공이라기보다는, 그죠, 인위적인, 가짜, 지능, 온갖 말이 다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영국 정부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국에 새로 나온 기술을 제일 먼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등에 싣기 때문에 배양육도 제가 먼저 만든 말이고요. 집단지성도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집단지성, 집단지능, 그다음에 집합, 지능, 온갖 이야기 다 할 때 집단지성이라고 제가 막 끌고 나갔어요. 배양육. 요즘에는 또, 아직까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은 배양육 대신에 배양육과 비슷한, 배양육은 실제로 그 세포를 배양하는 거고요. 발효육 이야기를 합니다. 발효육이 지금 임파서블 버거, 비욘드 버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건 버거라고 하고 발효를 시켜요. 고기를 발효를 시켜요. 미생물을 뭉실뭉실 키워서 발효를 시켜서 고기를 만들어서 팝니다. 축산농가의 소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무튼 오큘러스 리프트를 제가 처음으로 2016년에 사실 이게 2014년에 제가 써봤어요. 2014년에. 그때 막 초기에 개발하는 거라 쓰고 막 이리저리 도는데 내가 막 빙빙빙빙 돌고요. 약간 그저 생각도 날 정도로 굉장히 어지러웠거든요. 요즘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글로 해서 AR, VR 이렇게 하고 게임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오큘러스 리프트가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퀀텀 스프리머시를 2019년에 발표했어요. 이게 구글에서 만든
1만 년,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일을 200초 안에, 3분 안에 해내는 사이카모아를 구글에서 만들어냈어요. 이거 만들어내고 나니까 중국에서는 또 더 빠른 걸 만들어냈다 그러고, IBM도 더 빠른 거 만들어냈다 그러고, 그걸 구글 수프리미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 우위. 수프리미시.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1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글하고 IBM하고 중국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딥마인드는 그죠? 알파폴드 해가지고 지금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했다. 2020년이 굉장합니다. 단백질을 접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게 정보를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어요. 컴퓨터 분자 생물학에 나오는 거고요. 통신, 연결, 인터넷 굉장히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스카이프가 나왔어요. 2003년에. 저는 뭐 국제전화비를 굉장히 많이 내고 한 달에 그냥 150만 원씩도 냈거든요. 모르고 그러시죠.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하느라고.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안부 전화. 아무튼 이렇게 국제전화가 공짜입니다. 스카이프가 나와서 무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토크니 뭐 페이스타임이니 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페이스북이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페이스북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뭐 6개월인지 6주인지가 지나면서 하버드에 배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만든 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자, 2004년에 페이스북이라는 엄청난 것이 나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크게 성공한 기술, 가장 중요한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피터 디아만디스 등이 정리한 겁니다.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또는 뭐 12, 13년 전에 나온 게 아이폰입니다. 애플에서 아이폰을 내놨다. 2009년에는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 자, 저도 비트코인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비트코인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비트코인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학원 보내고 그다음에 또 교습 보내고 어디에 보낼 필요 없이 자녀에게 비트코인 하나 사놓으세요. 정말 그게 아이에게 도움되는 겁니다. 5G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 작년에 5G 나와가지고 저도 지금 5G 전화 쓰고 있는데 아무튼 스타링크가 나왔어요. 스타링크는 또 이일론 머스크가 이런 새로운 거대한 기술은 대부분 이일론 머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입니다. 앞으로 지상 인터넷에서 KT, SKT를 그만두고 모든 사람이 아마 스타링크하고 연결이 접속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하면서 더 값싸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스타링크 2020년에 작년에 나왔습니다. 교육 정보에는요. 위키피디아가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나왔어요. 위키피디아, 위키정보. 유튜브가 나왔네요. 2005년에 나왔습니다. 15년 전에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유튜브. 아마존 킨들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뭐 미국 아이들 우리 아들도 책을 안 봐요. 책을 못 봐요. 책을 보면 이해를 못하고 아마존 킨들 보면은 쭉쭉 넘기고 읽고 그죠. 뭐 밑줄을 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누르면은 거기가 이제 입혀지는 거죠. 그죠? 파란색으로 입혀지기 때문에 읽기도 쉽고. 아무튼 아마존 킨들이 새로운, 수백만 명이 책을 읽는, 그죠? 그것을 놓고 책을 읽지 않고 아마존 킨들을 읽어요. 온라인으로, e-리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칸 아카데미입니다. 2008년도에 나왔어요. 칸이 만들었고요. IBM에 여기에 지금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줘가지고 무료로 지원을 해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칸 아카데미에 190개 국가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이 5천만 명이에요. 칸 아카데미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가진 학교예요. 예,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무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라고 합니다. 교통에 가서는요, 너무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달파 챌린지, 그랜 챌린지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달파는 미 국방연구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지원을 했어요. 2004년도에 했어요. 이때부터 자율차 나오기 시작했고요.
구글 맵이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구글 맵이 나왔어요. eVTOL에서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는 그 드론 택시가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 나와서 2017년도에 이제 제일 먼저 두바이에서 그래 나라도 좋아 이렇게 해서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기 때문에 공항이 소멸합니다.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2025년 정도가 되면 공항이 소멸. 대부분의 eVTOL은 5인승, 6인승, 7인승, 뭐 10인승까지인데, 자, eVTOL이 가장 50인승을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게 릴리움이에요. 50인승. 자, 50인승을 100인승까지 만들겠다 그러면 도로에서 봉 뜨는데 뭘 공항까지 2시간 낑낑 갑니까? 거기 가서 또 2시간 기다렸다가 또 14시간을 타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없어지고요.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는 이런, 드론 택시는 가까운 곳, 먼 곳은 이제 하이퍼루프가 전 세계를 2030년에 하루 시간대로 연결을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버가 나왔습니다. 2011년에 우버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S가 2012년에 나온 거죠. 테슬라의 모델 S.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페이팔을 팔아가지고, 그죠?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예 솔라 회사부터 제일 먼저 솔라시티 솔라 회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어요. 테슬라. 그 다음에는 스페이스 X 만들었어요. 그죠? 우주선에 올라가는. 그뿐만 아니라 스타링크도 만들고 너무 많아요.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게 가장 존경하는 게 제가 그래도 뉴럴링크입니다. 뇌에 칩을 넣는 로봇을 이제 개발해서 2020년 8월 28일. 그래서 저희는 2028년 8월 28일 이전과 이후를 세상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해요. 뉴럴링크가 링크를 칩에 넣으면 거기 뇌에다 넣으면 왜 공부를 합니까? 지식이 전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 대형 하이드론 콜라이더 이런 것도 2000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가 팩토리.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어요. 테슬라에 전기 자동차에 넣기 위해서 기가 팩토리에서 배터리를 이렇게 대량으로 기가 팩토리를 만든 거죠. 이것을 제일 먼저 기가 팩토리를 미국에 그죠 네바다에 만들었고 여러 나라에 지금 중국에도 만들고 있고요. 많이 만들어요. 그다음에 힉스 보선 디스커버드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에너지의 first image of black hole. 블랙홀을 첫 번째로 이미지로 우리는 봤어요. 이미 2019년에 블랙홀이란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놀라운 발전이 태양광 전지의 페로브스카이트가 지금 현재 실리콘만 쓰면은 20%가 맥시멈이에요. 효율성이. 그런데 페로브스카이트가 나와가지고 30% 효율성인데 이게 마지막 가면은 60%까지 가요. 그러면은 지붕 전체에다 덮을 필요가 없어요. 조그만 손바닥만큼만 덮어도 태양광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태양광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음식과 물 볼게요. 자, 버티컬 팜 해서요. 이제 수직 농장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2009년부터. 그 다음에 배양육, 랩 그로운 비프예요. 이게 실험실에서 자란 비프. 이렇게 실험실에 자란 비프 한번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산삼 배양 주스가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KBS 아침 뉴스예요. 깜짝 놀랐어요. 배양. 그래, 저 말을 싹 내가 훔쳐오자. 배양에다가 고기 육자를 붙여가지고 배양육. 배양한 거니까요. 먹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배양육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컬처드 미트를 제가 배양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발효육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배양육은 실제로 세포를 그죠 키운 거고, 그 다음에 발효육은 뭉실뭉실 발효를 시켜가지고 고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비욘드 비프라든가 아니면 임파서블 버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 워터라고 해가지고 물을 그죠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생산을 해요.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산할 거예요. 바이오테크에도 스템셀도 있습니다. 스템셀 그로운 치킨도 있어요. 이게 싱가포르에서 이미 스템셀, 이게 또 세포 배양육입니다. 세포를 배양한 치킨입니다.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이미 팔아도 좋아라고 했어요. 바이오테크, 스템셀 리서치, 줄기세포 연구 2000년도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퀀싱 해서 인간의 제놈이라 그래요. 인간의 DNA를 분석을, 게놈 분석을 해서 유전자를 식별하면은 매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죠? 이것을 뭐 100만 명만 해도 뭐 때문에 어떤 질병이 어떤 경우로 나오는지 질병을 분석하게 되면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크리스퍼 진 에디팅이 2012년에 나왔고요. 2018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크리스퍼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으로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제 이게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아이, IQ 195, 키 180,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아이를, DNA를 그저 조절해서 유전자 편집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2012년에 나온 겁니다. 진 세라피, 유전자 치료 이런 것도 지금 2012년에 나왔어요. 유전자 치료를 뭐 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사를 맞느냐, 일본 가서 맞느냐, 중국 가서 맞느냐 이런 건데, 진 세라피 이거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죠. 왜 우리나라 그죠? 사람들이 전부 중국 가서 또 일본 가서 뭘 맞고 와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뭐 재프로그래밍 해서 이래 시력 상실한 이 사람이 시력을 복원하는 이런 기술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정말 많은 것이 나왔죠. 지난 20년간 가장 큰 거, 여기에 한 사람이 가장 많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IQ가 높은 최고의 과학자다. 저희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일론 머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